끌어당김의 법칙, 시크릿 많이 들어보셨죠? 많은 분들이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나도 해낼 거야 라고 하다가 조금 해보고 안 되네 하고 포기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또 난 안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 보니까 이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잘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왜 저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될까? 그 차이가 뭘까요? 전 바로 이건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들 이루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건 간에 상관없이 당신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는 책 시크릿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한 참 많은 책들이 있는데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꾸준히 보고 있는 책은 바로 론다 번의 시크릿입니다. 책에서 이야기하는 끌어당김의 법칙은 얼핏 들으면 참 단순하고 쉽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실제 시크릿을 통해서 삶이 완전히 변했다고 하는 사람도 많죠. 특히 요즘 켈리치 회장님은 나는 이 책을 60번 넘게 읽고 씹어 먹어버리겠어 라고 다짐한 이후에 5년 만에 6천억 매출의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나도 잠재의식에 뿌리 내릴 때까지 반복할 거야 라고 결심한 사람이 많은데요. 왜 아직도 효과를 못 본 사람이 있는 걸까요? 바로 이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예전에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런데 하는 것마다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쟤는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안 되지? 라고 생각하면 좀 부럽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했죠. 그런데 바로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잘 안 됐더라고요. 질문을 하나 해볼까 해요. 지금 당신의 현 상태는 당신일까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의 현재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이게 나야 라고 말해요. 그런데 시크릿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당신이 아닙니다. 라고. 그럼 뭔데요? 시크릿에선 당신의 현재의 상태는 과거의 당신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당신에게 현재 돈이 원하는 만큼 충분하지 않거나 원하는 만큼 건강이 따라오지 않거나 하는 일마다 좀 답답하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이 모습은 당신이 아닙니다. 이건 당신이 아니라 당신이 선택한 과거의 생각과 행동이 만들어낸 결과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모습을 보고 이게 나야 라고 정의하는 순간 안타깝게도 자신을 암울한 운명에 가두는 것과 똑같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잠재의식의 힘을 몰랐던 것이지요.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나도 한번 1억 벌어볼 거야 라고 했지만 조금 해보고 안 된다고 했잖아. 온갖 변명을 찾아서 포기하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잠재의식의 힘을 끝까지 믿지 못했던 겁니다. 반면 켈리치 회장님은 어떻게 해서 될 수 있었을까요? 과거의 모습이 나는 아니야. 나폴레옹 힐이나 오프라 윈프리처럼 저렇게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이 알려준 방법이니까 나도 꼭 해서 인생을 변화시킬 거야 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리고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실력도 없을 때 그래 나는 시크릿에서 말한 대로 쭉 해볼 거야 라고 했던 사람들은 다 잘 되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같은 방식으로 상상하기 시작했고 결과는 엄청났지요. 어떻게 하는 걸까? 네빌 고다드가 1954년에 강연한 내용에 비법이 들어있어요. 바로 교정용 가지치기라는 내용인데요. 이 방법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네빌 고다드는 이렇게 말해요. 하루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잠자기 전 하루 종일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고.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을 잘 못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상상 속에서 너무너무 짜릿해 라는 상황으로 바꿔서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내가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조금씩 각색하면서 원하는 하루를 그대로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있었던 주파수들이 싹 청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을 끌어당길 수 있는 새로운 주파수와 신호가 전송되게 되는 거죠. 의도적으로 내가 살고 싶은 하루를 그리는 겁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기에 늦은 시기는 없어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거를 조금 다르게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좋은 일을 훨씬 더 많이 끌어당기게 되는 거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한번 세어보세요. 만약 당신이 지금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고마워하지 않는다면 더 좋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고맙다고 느끼지 않을 때 하는 생각들과 감정이 대부분 부정적이기 때문입니다. 비난, 불평, 합리화, 질투, 비교, 시기 등의 마음들은 나는 충분하게 가지고 있지 않아 라는 느낌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당신에게 좀 더 충분히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줄 뿐입니다. 당신이 집을 이사 갔었으면 하고 바란다면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충분히 고마움을 느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런 부정적인 마음들이 당신의 삶에서 주파수가 되어서 온 우주에 전송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한번 세어보세요. 그리고 감사해보세요. 당신이 고마워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놀랍게도 감사해야 할 일들이 끊임없이 꼬리를 물고 이어질 것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끼리끼리 모인다 라고 해요. 비슷한 것이 비슷한 것을 끌어당기는 거죠. 끌어당김의 법칙을 바라보는 가장 쉬운 관점은 나는 자석이야 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자석은 무언가를 끌어당기잖아요. 당신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자석입니다. 아주 큰 자기력으로 당신의 삶에 많은 것들을 끌어오게 됩니다. 당신이 지금 무언가를 생각한다면 그와 비슷한 생각들이 당신에게 끌려오게 되는 거죠. 당신은 어떤 존재가 되고 싶으세요? 그리고 지금 무슨 생각을 하나요? 존 아사라프는 당신은 자신이 가장 많이 되고 싶어하는 존재가 되고 당신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을 끌어당긴다 라고 말했습니다. 181만 조회수가 나온 시크릿 핵심 내용, 켈리치 회장님의 영상 댓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저는 시크릿 책을 보고 동기부여는 됐는데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가게를 매매하고 제가 잘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식당이 잘 매매되게 하려면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너무 지치고 고되니까 열심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부정적인 감정이 발목을 잡아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글 올려봐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시크릿을 60번이나 읽고 자신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킨 켈리치 회장님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식당을 재미있게 운영하다가 내가 원하는 가격으로 매매하는 것을 시각화하세요 라고. 이때 중요한 것은 식당을 재미있고 행복하게 운영하는 것입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께 집중하면서 이 고객이 행복해하는 것을 나의 행복으로 삼아야 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너무 지치고 힘들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식당을 사실 분이 그것까지 알아보게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지쳐서 하게 된다면 다음 하는 일도 딱 거기까지만 하고 또 지쳐서 못하게 될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 지금 당장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재미있게 하겠다라고 결단하세요.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게 운영할까에 초점을 맞춰보세요. 그리고 매일 이 식당이 주는 감사한 것을 10개씩 이야기해보세요. 100일 동안 내가 이 식당을 하면서 고마운 내용들을 직원이나 가족 그리고 고객들에게 한번 전달해보세요. 그러면 그 식당은 당신이 원하는 가격으로 팔리게 될 것입니다. 원래 모든 사업은 평생 안 팔 것처럼 투자하면서 운영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너무 피곤하면 수입이 좀 줄더라도 고객이 많은 시간에 시간 단위라도 직원을 더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무 바쁜 점심시간, 저녁시간 때 직원들을 한 분 이상을 더 고용해서 조금 덜 피곤하게 운영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고객의 행복을 살펴주세요. 할 때는 돈이 많이 남게 하기보다 더 많은 고객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이벤트도 하시면서 그날 행복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 글을 남기셨어요. 사장님이 행복해야 고객이 행복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에 감사를 느끼시나요? 행복을 느끼시나요? 끌어당김의 법칙은 고마운 생각을 받아들여 그와 비슷한 것들을 당신에게 보내줍니다. 고마움을 수신 주파수에 맞춰 넣으면 모든 좋은 일이 당신의 것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돈이 충분하지 않잖아요? 그 유일한 이유는 당신의 생각으로 돈이 오지 못하게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순간적으로 느낀 부정적인 생각, 감정, 느낌들은 좋은 것들이 당신에게 오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이 좋은 것에는 돈과 운을 끌어당기는 모든 것이 해당됩니다. 나는 아무리 해도 부족한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어요. 그때는 꼭 이 말을 기억하세요. 결핍이 아니라 풍요를 더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저울이 기울어지게 됩니다. 돈이 필요할 때는 돈이 없어 라는 생각이 많으니까 돈이 더 없는 상황을 끌어당기게 되는 겁니다. 당신이 만약 부유한 삶을 원한다면 나는 풍요에 집중할 거야 라고 선포하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좋게 생각해 주세요. 사랑이나 건강, 돈과 운 같은 모든 좋은 것들은 기쁨과 같은 주파수에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는 것, 에너지가 넘치는 것, 나 스스로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느낌을 받는 것은 모두 다 좋은 주파수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좋게 생각하지 않을 때, 당신이 지금 처한 현실을 미워할 때, 당신은 당신을 더욱더 힘들게 할 상황과 사람들을 더 많이 끌어당기게 됩니다. 사람들은 작동 원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TV를 돌릴 때 각 채널마다 주파수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파수의 채널을 맞출 때 화면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방송을 보고 싶다면 리모컨으로 채널을 바꿔야 하는 것이지요. 지금 당신은 당신의 마음으로 어떤 채널을 보고 계신가요? 당신이 지금 전송한 생각의 결과는 TV 화면이 아닌 당신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나의 진동을 바꾸고 그 진동으로 인한 나에게 맞는 채널을 끌어당겨야 합니다. 당신이 풍요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네빌 고다드의 교정용 가지치기 기법을 이용해서 당신의 삶을 점점 더 원하는 것들로 바꿔보세요. 사람들이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삶을 바꿀 수 있는 건 원하지 않는 것보다 원하는 것을 더 많이 생각할 때만 가능합니다. 당신이 하는 말과 생각, 느낌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끌어당김의 법칙은 완벽해서 오류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이걸 원했어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진짜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우선순위에 집중하고 그 우선순위를 계속해서 잠재의식에 입력하는 것입니다. 시각화를 하거나 꿈을 100번 동안 소원 적기를 하거나 보물지도나 비전보드를 활용하는 것 모두 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에 집중하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시크릿 책에 나오는 꿈을 이룬 성공자들은 예외 없이 날마다 시각화와 명상을 했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통한 명상은 마음을 잠잠하게 하고 생각을 평화롭게 바꿔줍니다. 더 좋은 건 명상하려고 따로 시간을 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하루를 시작할 때 3분에서 10분 정도 내가 원하는 삶에 대해서 느끼고 생각하고 명상하다 보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큰 변화가 삶 속에 다가올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을 잘 살펴보세요. 감정은 당신의 인생을 멋지게 바꿔줄 가장 훌륭한 도구입니다. 기분 좋은 생각을 더 많이 하세요. 더 많이 기분 좋을 때 당신은 틀림없이 더 좋은 파장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기분이 좋은 순간들을 체크해보고 그 순간들을 최대한 조금씩 더 늘려주세요. 당신의 지금 기분은 어떤가요? 원하는 만큼 기분이 좋지 않다면 내면의 감정을 느끼는 데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나는 무엇이든 바꿀 수 있다. 내 생각을 선택하고 바꿀 수 있다 라고 믿어주세요. 저는 Better Things are coming, 더 좋은 게 오고 있어 라는 확언을 참 좋아하는데요. 여러분이 이것들을 먼저 받았다고 생각하시고 더 좋은 게 오고 있다고 감사하다고 기분 좋은 느낌을 가진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훨씬 더 좋은 현실들이 창조될 것입니다. 나는 지금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받고 있어. 우주의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나에게 오고 있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지금 느껴보세요. 마치 내 모든 꿈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한번 느껴보세요. 진정한 내가 되는 삶을 허락하세요.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라고 끌어당김의 법칙에서는 말하고 있는데요. 극도로 부정적인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안 좋은 일이 있거나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해야지 끌어당김의 법칙을 현실로 만들 수 있을까요?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만 오직 행복해집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내가 지금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 그것이 딱 명확하게 되었을 때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서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불편한 상황인 경우도 있고 불편한 말을 하는 사람, 불편한 일을 하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볼까 라고 했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상태에서 내가 행복한 상태가 되려면 어떤 조언을 받는 게 좋을까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딱 5분에서 10분 정도 불쾌하거나 불편한 일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느끼는 이런 부정적이고 기분 나쁜 감정의 대부분은 다음에 그거를 곱씹고 또 곱씹고 하면서 이 추가적인 고통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실제 현실 속에서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하는 그 시간, 그보다 자기가 예전에 경험했던 부정적인 일을 생각하면서 소비하는 시간이 진짜 많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뿐만 아니라 과거 것까지 그냥 고구마 캐듯 다 캐갖고 와갖고 해서 끌어당김의 법칙에 집중을 하고 내가 원하는 현실을 창조하기보다는 다시 또 캐고 또 캐고의 시간을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 내가 주로 바라는 게 뭐였지? 를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체험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바라는 게 뭐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내가 바라는 거가 뭔지를 생각하는데 시간을 대부분 보내게 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줄어들거나 제거되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삶에 있어서 내가 맞닥뜨리게 되는 어떤 부정적인 사건이나 뭐 사람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점점 더 줄어든다고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시달리고 있는 이런 경험들까지도 결국은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빨간색을 봤다면 빨간색이 반복해서 생기는데 빨간색이 싫다면 파란색을 계속 보면 파란색을 내 삶으로 계속 초대하는 것과 똑같죠. 여러분 삶에 있어서 맞닥뜨리게 되는 부정적인 순간들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때 중요한 게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이 뭐였지? 내가 바라는 삶은 뭐였지? 이를 계속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대부분 줄어들거나 제거되거나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들이 더 이상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끌어당김의 법칙은 더 이상 그 체험을 당신에게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내가 잡고 있었던 부정적인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나 감정들이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느 순간 의식하지 않아도 내 삶에 가득해지는 시간들이 오는 거죠. 근데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막 끌어당기고 내가 원하는 현실을 막 다 만들고 내 삶에는 모든 싫은 게 하나도 없어 라고 하고 싶지만 예상치 않게 약간 회방꾼이네? 라는 느낌을 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도가 자꾸 방해를 받는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이 마음공부도 되게 열심히 하고 삶을 변화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고 정화하고 명상하고 수련하고 다 했는데도 뭐가 이렇게 투투투투투 삶에 드러났을 때 내가 이거 해봐야 아무 소용없잖아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잠시뿐이다. 이것은 단지 잠시뿐이다. 지나가는 거야 라고 내 영혼에게 알려줘야 돼요. 내 영혼은 오랫동안 내 삶이 바뀌기를 바라고 내 삶이 바뀌고 싶어서 지금 내가 원하는 나다운 나로 사는 방법들을 계속 찾아가고 연습하고 있는데 사실은 기존에 굉장히 익숙했던 곳을 떠나서 새로운 방향을 선택해가는 길이잖아요. 근데 그때 이게 과연 소용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소용이 없게 느껴지는 거죠. 바퀴벌레 약을 다 뿌려서 바퀴벌레 약 하나 없어서 갑자기 하나가 딱 생기면 뭐야 이거 소용이 하나도 없잖아 라고 하면서 약 뿌리는 걸 중단하면 그때부터는 이것이 내 집인가 바퀴벌레 집인가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때 이것은 잠시뿐이다. 나는 이 바퀴벌레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알고 있다. 이게 너무 싫어 미워 이렇다기보다는 이건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고 이건 되게 잠시뿐이고 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알고 있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명확해진다면 어떨까요? 내가 진짜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것들과 반대되는 생각들을 내가 더 이상 하지 않는다면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뭐구나 라고 명확하게 알고 느끼고 상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되는 것은 이건 단지 지나가는 생각이야 라고 해서 계속해서 나랑 분리해내는 거예요. 맞아 내가 오랜 시간 내 고구마 밭에 있었지. 근데 이제 나는 더 이상 고구마 밭에 가는 걸 선택하지 않아 라고 있는 사실은 그대로 인정하고 고구마 밭의 존재도 인정하지만 이제 나는 다른 쪽으로 시간을 써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대요. 내가 선택권이 있어? 내가 선택권이 있다고? 내가 내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이런 것들을 아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의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선택할 수 있네. 내가 이제까지 해온 선택들의 합이 오늘의 나라면 오늘 내가 선택을 바꾸면 내일의 나는 달라질 수 있네 라고 조금씩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자기가 원하는 것들에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일은 대단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위에 있는 것들에 영향력을 휩쓸리게 됩니다. 마트 갔을 때 나는 이거 사야지? 우리 애들은 되게 정확해요. 석류를 사야 돼요. 그리고 뭐 또 바나나를 사야 돼요. 혹은 돈가스를 사야 돼요. 이게 정확해요. 그래서 딱 그거를 너무나 필요로 해서 그걸 가져오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얘네들은 자기가 원하는 거를 뭔지 알고 있고 의식적으로 거기에 집중을 하는구나. 되게 깨끗한 마음이구나.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뭐 사야지 라고 기억하고 들어갔다가 마트 들어가서 한 바퀴 돌면 잔뜩 들어있는데 내가 사려고 했던 그건 안 샀어. 이런 경험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내 삶에서 창조되기를 바란다면 이것들에게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인다는 건 이게 만약에 내 삶에서 펼쳐진다면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이걸 내가 가졌을 때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상상하고 내 삶에 녹아드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트에서 내가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잔뜩 사온 것처럼 주위에 있는 것들의 영향력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시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나중에 중년이 된 아들이 어머니한테 막 화를 내잖아요. 나는 내 인생을 산 적이 한 번도 없다. 엄마가 시키는 대로 공부했고 학교 갔고 전공 선택했고 직장 취직했고 가라는 데 군대 갔고 결혼하라는 데 결혼하라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았는데 내 인생이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여다보지 않고 주위에 있는 어떤 영향력에 휩쓸린 예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굉장히 많은 K 장녀들이 또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수업들을 많이 듣고 했는데요. 제가 뭘 원할까요? 제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의외로 이 질문 하시는 분들이 연령대를 초월해서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거? 그런 거를 나는 들어본 적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럴 때 이렇게 딱 의도를 세우는 거예요. 의식적 창조자가 되는 사람, 원하는 것을 이루는 사람, 끌어당김의 법칙을 잘 활용하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싶어. 밤에 자기 전에 여러분의 잠재의식에게 이렇게 미션을 하나 주고 가는 거예요. 나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싶어 라고. 이렇게 생각과 말을 통해서 소망을 내보내게 되면 그것과 관련된 자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회들이 끌어당겨지게 되고 선택할 만한 수많은 것들이 끌어당겨지게 됩니다. 힘들다라고 하는 순간들이 있을 땐 이걸 기억해야죠. 지나가는 거야. 이건 지나가는 거야. 이건 지나가고 있어. 내 삶은 바뀌고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계속해서 내가 길을 잘못 들어도 내비게이션을 보고 다시 제자리로 가는 것처럼 찾아가는 방법인 거죠. 사람들은 나한테 무슨 선택권이 있어. 내가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고? 라고 대부분 교육받아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나한테 뭐가 적절한 선택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라고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연습을 통해서 자신이 느끼는 감정들을 통해서 천천히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선택했을 때 기쁘네, 마음이 왠지 모르게 편안한데? 라고 한다면 이것이 적절하다는 뜻이고, 왠지 모르게 불편한데? 왠지 모르게 너무 힘든데? 라고 한다면 끌어당김의 법칙을 잘 활용할 수 없는 당신의 진짜 소원이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 당신이 소망하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면 할수록 끌어당김의 법칙은 그러한 것들을 더 많이 움직여 오게 합니다. 에스토익스의 책들과 강의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저한테 도움이 됐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허용이라는 단어였어요. 내가 이걸 바래 라고 하면서 저의 패턴을 보니까
난 그때 이걸 받을 자격이 과연 있을까? 내가 이걸 원해도 될까? 라는 식으로 바로 취소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애기 제가 하나 둘 낳고 이랬을 때는 벽에다가 허용이라고 단어를 허용하세요 라고 적어 놓은 적도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계속 아니야 아니야 라고 밀어내는 습관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이라도 바라고 소망하도록 자신을 허용하세요. 주로 당신이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만 생각하세요. 바라는 것을 생각할 때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좋은 감정을 느껴보세요. 그러면 당신의 실망감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을 때 그것들은 당신의 삶 속에 끌려오게 됩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가볼게요, 여러분. 감사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은 잠재의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나의 미래를 만든다면, 그럼 내가 오늘 하는 생각을 바꾸면 내 미래도 바꾸게 되지 않을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바꿀 수 있을지 루이스 A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나는 잠재의식이 과연 변할까? 라고 의심하게 돼 라고 한다면 거기에서부터 이미 치유 과정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나는 빨리 변하고 싶은데요. 초조해요. 이것 역시도 치유의 하나입니다. 거부감은 내가 변하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현실이 되는 것을 알고 있다면 나는 이제부터 바꿔보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변화하기 적당한 때와 장소가 있다. 제일 좋게 빠르게 변화하고 싶다면 거울을 보고 눈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눈을 보고 여러분은 어떤 얘기를 했나요? 거울을 바라보면서. 거울을 바라보고 나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인정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거울을 보고 한번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변화하고 싶어. 나는 변화하고 싶어. 그 다음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만약에 내가 망설이고 저항하고 변화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한다면 왜 그럴까? 라고 나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왜 변화하고 싶지 않지? 나는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라고 생각을 한다면 바로 그 생각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당신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만약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게 소용이 없던데 라는 말을 한다면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긍정적인 말이 효과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쳐야 될 단계가 한 개 더 있었던 것 뿐입니다. 반복되는 유형은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보여줍니다. 우리가 가진 습관, 경험, 반복하는 유형, 이 모든 것은 다 우리 내면의 욕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많은 시간, 난 다신 저거 안 해! 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안 먹어야 될 케이크를 먹고, 안 마셔야 될 음료를 마시고,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나는 다시는 상처 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함부로 말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난 다음 스스로를 향해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네, 나는 좀 별로야, 자제력이 없는 것 같아, 의지력이 부족한가 봐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말들은 전부 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점점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의지력, 자제심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려놓으려고 하는 것들은 단지 겉으로 드러난 증상밖에 없습니다. 원인을 모른 채 겉으로 드러난 증상만 치료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루이스 A는 고객과 1대1 컨설팅을 할 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내면의 욕구를 내려놓는 작업을 합시다. 한번 적어보세요. 나는 내면의 욕구를 내려놓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용할 문장은요,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저항하려는 욕구와 모든 문제에 대한
욕구를 내려놓을 거야. 마음의 응어리를 풀 때도 조심스럽고 참을성 있게 자신을 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우리는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어떤 도움이냐? 나를 사랑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낡은 생각과 방식을 버리고 싶습니다. 이제 나는 나에게 잘해주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혹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을까요? 나는 별로야 라는 생각. 저는 굉장히 이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행동이 보이느냐? 꾸물꾸물거리고 민기적민기적거린대요. 꾸물거리는 건 뭐냐? 나는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저항의 신호라는 거죠. 정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꾸물거리는 것을 비난하면서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들입니다. 나는 게을러, 나는 형편없어 라고 느낀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다 가졌다고? 나도 좋은 일 생겼으면 좋겠는데 왜 나한테는 좋은 일이 안 생기지? 라면서 불평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남의 행운에 화를 내는 반응은 그 사람의 성장과 변화를 가로막게 됩니다. 그러면 잠재의식이 바뀌고 생각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79세가 된 고객이 찾아왔습니다. 노래를 가리키는 선생님이었는데 제자 중에서 TV에 나온 광고 모델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TV 광고를 하고 싶었는데 왠지 모르게 저항감이 생기고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루이세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미삼아 해보세요. 당신이 가진 개성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서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그녀는 광고 대행사의 캐스팅 담당자를 만나서 말했습니다. 보다시피 저는 노인이에요. 하지만 광고 일을 하고 싶어요. 라고. 자, 노인인데 광고를 하고 싶어 하는 모델은 흔치 않았기 때문에 광고를 많이 찍게 되었고 종종 TV에서 그녀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재미삼아 한다면 나이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새롭게 삶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면에서부터 나를 인정하기 시작할 거야 라고. 그러면 나의 장점이 하나씩 드러날 거야. 결국 우리가 다루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은 꽤 걸려요. 꽤 걸리지만 매일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거울을 보고 나는 변화할 거야, 나는 변화하고 있어 라고 한다면 점점 더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잠재의식이 점차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과거에 벗어날 수 있을지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면 돼요. 제일 좋은 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잠재의식 바꾸기와 생각 바꾸기에서 제일 좋은 점 한 가지는 바로 정확한 방법을 몰라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나는 변화할 거야, 낡고 왜곡된 생각을 버릴 거야 라고 정확하게 바라기만 해도 됩니다. 그러면 내 안의 잠재의식과 우주의 지혜가 방법을 알려줄 겁니다. 당신의 모든 생각과 말이 해답을 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러면 그 순간 창조가 일어납니다. 나는 변화할 거야 라고 선택하는 바로 이 순간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하는 말과 생각이 당신의 미래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나의 마음은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야. 나의 마음은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야. 내가 선택한 생각이 내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습관이나 생각을 바꾸기 어려워 라고 생각하면 어려워지고 쉬워 라고 생각하면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보는 거예요. 변화는 점점 쉬워지고 있어. 변화는 점점 쉬워지고 있어.
만약 낡은 생각이 나타나 변화하는 건 정말 어려워 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변화가 점점 쉬워지고 있다고 믿기로 했어. 나는 변화가 점점 쉬워지고 있다고 믿기로 했어. 이 말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완전히 삶이 달라지는 걸 경험할 겁니다. 당신의 낡은 생각은 점차적으로 사라져 갑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은 당신이 조절할 수 있습니다. 변화가 점점 쉬워지고 있어. 긴장을 풀면서 편안한 상태에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버릴 거야. 내려놓을 거야. 모든 긴장감을 내려놓을 거야.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을 거야. 모든 분노의 감정을 내려놓을 거야. 죄책감에서 벗어날 거야. 슬픔도 모두 내려놓을 거야. 나를 가두려 두는 모든 낡은 생각을 버릴 거야. 모두 내려놓았어. 이제 나는 평화로워. 내 자신이 평화로워. 내 삶도 평화로워. 나는 평안해. 버리겠어. 내려놓겠어. 모든 긴장감도 내려놓겠어. 모든 두려움도 버리겠어. 모든 분노의 감정도 버리겠어. 죄책감에서 벗어나겠어. 슬픔도 내려놓겠어. 나를 가두려드는 모든 낡은 생각을 버리겠어. 나는 평화로워. 내 자신이 평화로워. 내 삶도 평화로워. 나는 평안해. 나는 평안해. 마음에 힘든 생각이 들 때마다 이 말을 반복하세요. 좀 더 훈련하면 이렇게 말하는 게 자연스러워질 겁니다. 당신은 방금 소리내어 한 말을 가만히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하지 않아도 돼요. 편안한 상태에서 좋은 생각만 하세요. 별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오늘은 루이스의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라 치유 함께 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다만 연습과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것 뿐이지요. 점차적으로 당신의 세상이 바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는 게 중요하냐 보다 내가 어떤 생각을 선택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평, 불만이 넘치는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돈을 좀 먼저 줘. 그래야 내가 기분이 좋아지지. 야, 너가 먼저 나한테 잘해야지. 그래야 내가 너한테 잘하지.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하면서 살아가시나요? 그런데 이 방식으론 내가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잠재력을 드러내기가 좀 어렵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이 책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인생이 술술 풀리고 싶은 분께 추천하는 책, 신이 선물한 기적 이 세제곱입니다. 이 책은 팸 그라우트의 책인데요. 삶에 기쁘지 않은 것들이 가득할 때 이 책을 보시면 좋습니다. 이 책 저자는 마음의 상처도 많았고 아이 한 명을 키우고 있는 싱글맘이었는데요. 책에 나와 있는 9가지 실험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다고 합니다. 마법처럼 기적이 벌어졌다고 해요. 그 결과 돈도 벌고 원하던 집도 4분의 1 가격에 사고 맡고 싶었던 일도 하게 되고 멋진 이성 친구도 생기고 갖고 싶은 것도 얻게 됐습니다. 그럼 비밀을 좀 더 알아볼까요? 여러분, 프린트에 잉크가 모자라면 컴퓨터 모니터에 뭐라고 뜨죠? 잉크 카트리지를 교체하세요 라는 말이 뜨잖아요. 그때 잉크도 꽉 차 있고 프린트 헤드들이 잘 정렬될수록 출력이 깨끗하게 나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무한한 잉크와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의 삶이 잘 출력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잉크가 쓸데없이 낭비되는 것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잉크젯 프린터가 제대로 정렬되어 있을 때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흐르고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들 대부분은 정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삶을 허비합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잘게 나누고 분석하고 비판하면서 삶의 부정적인 면들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바탕에는 이런 생각들이 깔려 있습니다. 나한테 잘해. 그래야 내가 너한테 잘할 거야. 내가 지지하는 종교나 단체나 정치를 욕하지 마. 안 그럼 넌 나랑 대화할 수가 없다. 돈을 좀 줘. 그래야지 내가 기분이 좋아지지. 내가 원하는 그걸 네가 먼저 줘야 내가 너한테 뭘 좀 줄까 생각해 볼 거야 라는 식이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삶의 가능성의 장과 우리가 제대로 정렬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프린트에 잉크가 잘 안 들어가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 원하는 내용을 출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누군가의 행동에 마음이 들지 않을 때 불평불만을 하는 것을 멈춰봐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평소 하던 습관을 조금씩만 바꾼다면 우리는 바라는 모든 것을 손에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기쁘게 만들어주지 않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라고 했을 때 그건 무시해버리라고 합니다. 이미 지나간 역사인데 더 이상 붙잡지 말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또 질문하게 되잖아요. 뭐가 제대로 안 풀리는데 당연히 짜증나고 화나는데 뭘 그걸 이렇게 무시하라고 하세요 라고 할 때 펜그라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순풍에 돛단 듯 잘 풀려나갈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건 쉽죠. 그런데 인생이 제대로 안 풀릴 때 어때요? 그럴 때 바로 이 방법을 쓰라고 해요. 뭐냐? 무조건 감사합니다. 를 외치는 거죠. 우리는 늘 큰 그림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주 작은 점들을 찍어서 그린 점묘화를 바로 코앞에서 보는 것과 비슷하다고나 할까요? 그럴 경우에는 수많은 점들만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몇 발자국 뒤로 물러나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 그림을 다시 보면 어떨까요? 너무나 아름다운 명작처럼 보일 거예요. inspiretoday.com의 설립자인 게일이 들려준 이야기는 바로 이런 현상의 좋은 예시가 됩니다. 게일과 두 친구들은 여자들끼리만 여행을 가자라고 했대요. 그런데 여행 당일에 한 친구가 전화를 해서 아기가 갑자기 아파서 갈 수가 없어 라고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지?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게일이 평소 하던 대로 와 잘됐다 라고 답했어요. 이 말을 들은 친구가 야 내가 말 잘못 들었나? 나 오늘 못 간다니까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게일이 이렇게 말했어요. 잘 된 거야. 왜냐면 너는 평소 잡다한 업무에서 벗어나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다고 했잖아. 여행은 못 가게 됐지만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니? 그 친구는 갑자기 벙 쪄있다가 그러네? 관점을 바꿔줘서 고마워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딸아이와 함께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지난 3년간 꿈꾸던 집을 그날 구하게 된 거예요. 여행을 가지 못해서 그냥 무료한 마음에 인터넷을 했는데 와, 그간 너무 비싸서 넘볼 수도 없었던 내가 꿈꾸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시중가의 4분의 1 가격에 나온 거예요. 웬일이야. 와, 그 친구가 꿈에 그리던 그 집을 계약을 했죠.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 당신이 보기에 당신 삶이 어떻든 간에 일단 감사합니다를 외쳐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게 당신의 뜻대로 풀려나가는 걸 보면서 다시 한번 한없는 감사를 표해보세요. 사실 살아가다 보면 별별 일이 다 생기잖아요. 어머, 저 사람 공경에 처했네. 재난이야 라고 보이는 일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모든 것들이 공경이나 재난으로 위장된 기적으로 판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나한테 암이 걸렸어? 라고, 이건 너무 불공평해 라고 생각했던 암이 사실은 진리로 이르는 길이 되기도 하지요. 이런 재난이 일생일대의 기회로 향하는 문이 될 수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정은 결국 우리의 몫이죠. 매일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은 내게 주어진 날 중 최고야. 오늘은 내게 주어진 날 중 최고야. 오늘은 내게 주어진 날 중 최고야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아름다움과 기쁨이 무제한 샘솟는 가능성의 장과 제대로 정렬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까요? 팸 그라우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꼴 보기 싫은 사람 있죠? 그 사람한테 한번 감사해 보세요 라고.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들한테 감사를 해요? 우라통이 터지는데? 라고 벌써 지금 누군가 생각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한번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는 거예요. 달라이 라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을성을 기르는 훈련을 할 때는 나의 적이 가장 좋은 스승이다. 사실 그 사람은 나에게 절대 저렇게 하면 안 되겠네 라고 알려주는 좋은 스승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한번 실험해 보세요. 내가 견디기 힘들어하는 상황이나 그 사람이 내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축복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질문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꼴보기 싫은 사람한테 감사해야 할 일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거를 다른 관점에서 보기 위해 노력해 보는 거죠. 앞으로 3일 동안 내가 만나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한번 사랑의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딱 3일만 감사를, 사랑을 의식적으로 선택한 다음 내 감정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댓글이나 블로그나 SNS로 저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신의 삶은 당신의 믿음과 기대가 반영된 것입니다. 당신이 감사할 일을 많이 의식적으로 선택할수록 당신의 믿음과 기대가 반영되어 당신의 삶 또한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다 주어졌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당신은 현재 잘 지내고 있으니까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부족함과 한계, 싫어하는 것을 생각하는 데만 몰두하지 않는다면 세상에는 당신이 받아야 할 수많은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려줄 것입니다. 나는 감사할 게 정말 없는데 뭘 감사해야 하나요? 하는 분께 오늘 아침 태양을 떠오르게 해서 고맙습니다 라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당신 심장에게 연간 3,600만 번이나 뛰면서 온몸의 피를 펌프질에 보내줘서 고마워 라고 하는 거죠. 또 당신의 폐에게 신선하고 깨끗한 산소를 들이마셔줘서 고마워 라고. 이 모든 것들은 끝없이 베푸는 우주의 후함의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넘쳐 흐르는 감사와 사랑에 집중한다면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밥 프록터는 그게 무엇이든 당신 마음속에서 볼 수 있다면 그것을 손에 쥐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폴레온 힐도 생각이 곧 모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만약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 감사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앞으로의 삶도 감사로 가득 차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내 생각만으로 이렇게 힘든 삶을 만들어냈다면 그 반대되는 삶도 당연히 만들어낼 수 있겠죠. 감사를 선택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점점 더 잘 풀리게 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